진짜 IT가 완전히 서비스화되는 예, 맞습니다. 파이널 스테이지 같은데요. 그럼 우리 IT 하는 사람들은 뭐 하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구조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거야 공기사처럼 스마트 하신 분들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 뭐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2달짜리 프로젝트였지 않습니까? 예. 네. 요거 하시면서 뭐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뭐 시행착오 같은 거 뭐는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 어떤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전문 기업을 선정할 때 전문 기업이 어떤 점을 좀 제일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경험입니다. 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부분이 상용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은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응대 그리고 엔지니어링 파워가 얼마만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락플레이스의 공동회의에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여러 방법론들에서 보면 이제 용어들이 보면 뭐 리호스트, 리팩터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예. 그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주 검색하다 보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네 가지가 뭔지 그거 좀 짧게 좀 정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리호스트라고 하면 흔히 이야기해서 뭐 리프트 앤 시프트 혹은 시프트 앤 리프트. 자, 일단 리프트 시프트 모르는 분도 많아요. 예. 시프트 리프트 뭡니까 그게 도대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이야기랑 같습니다만 네. 리호스트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무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거창하게 리프트 앤 시프트 이렇게 이랬었지? 리프트라는 게 보면은 지게차 보시면은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올린다는 의미가 온프라미스는 나만의 IDC에 있다가 클라우드로 구름 위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별거 아니군요. 네, 리프트 앤 시프트 혹은 시프트 앤 리프트라고. 네네네. 리호스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리팩터라는 것도 나오는데 리팩터는 뭡니까? 리팩트가 클라우드에 맞는 서비스 형태로 다시 재조립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서비스가 보면은 뭐 DB 서비스를 보면은 DB에서 온프라미스에서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HA로 이중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이 HA 이중화가 클라우드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는 매니지드 SQL 형태로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DB 쪽에서는 매니지드 SQL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접속 방법이 클라우드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접속하는 방법을 이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의 SQL 접속으로 바꾸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앞단의 웹와스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와스일 경우에는 세션을 공유하는 세션 클러스터링 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클라우드에서 쓰실 수는 있으나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션 티어를 하나의 더 티어로 뺀다든지 그런 서비스 형태로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리팩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리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체를 다 뜯어 고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거네요. 여기 리아키텍처라는 부분이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마 모놀리틱 아키텍처로 하나의 와스에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이 다 뭉쳐 있을 때 이 부분을 잘게 쪼개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로 바꾸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컨테이너화해서 도커 기반의 쿠버네티스 엔진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면은 각 서비스가 변동이 있을 때 즉시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가용성도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요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많이 나오는데 예. 실제로 국내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됐죠? 실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스타트업 많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큰 인터넷 밴드 쪽에서는 좀 쓰고 있는 포탈 같은 데서는 좀 쓰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네. 그러면은 기존 고객사에서 모놀로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꿀 수 있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해서 새로 개발을 한다 정도까지 내려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라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모놀로틱 아키텍처를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꼭 그럴 뭐 현실적으로 예. 과연 그것이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도 좀 의문이 가기도 해요.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고 문제는 기존의 서비스랑 같이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한꺼번에 가는 빅뱅 형태로 가진 않고요. 네. 기존의 서비스를 그대로 두면서 서비스를 만약에 특정 부분에서 버전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하나씩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전을 하면서 양쪽 서비스를 동시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네네.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게 검증이 되었을 때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두면서 서비스에서 아예 빼버리는 특정 부분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모놀로틱을 그대로 가져가는 네네. 이런 이중화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빅뱅 하면 예. 굉장히 좋은 의미로 우리 차세대 빅뱅을 해야 됩니다. 빅뱅 업체를 했는데 요즘은 클라우드 차세대 되면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빅뱅 업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예, 빅뱅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왔던 네. 부분도 그만큼 시대가 빨리빨리 변화해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리빌드는 이건 어떤 겁니까? 클라우드의 뭐가 다른 겁니까? 리아키텍트하고 리빌드하고. 최종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람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기존 인프라 시스템의 서버를 내가 얼마만큼 써야 되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얼마만큼 해야 되지에 대한 사이즈. 고민을 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리빌드라는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냥 이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 서비스를 위해서 그냥 개발만 하고 펑션만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속도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서비스를 위해서 개발만 하는 형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 IT 인프라 신경 안 쓰고 그냥 예, 완전히 맞습니다. 이게 서버리스 개념이 이런 예, 겁니까? 서버리스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대표적인 게 지금 각 밴드에서 있는 부분이 IoT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oT 같은 경우에 각 센서 데이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평창 올림픽 할 때 보시면은 그 드론 해가지고 5G로 그래요. 데이터를 많이 쏴줬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노시퀄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시퀄이 필요로 하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특정한 회사가 자기 서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뭐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형태로 네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공사님은 이제 이런 이제 서버리스 이런 리빌드 형태, 뭐 리빌드 이거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요. 서버리스 형태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IoT 같은 이제 뭔가 앞으로 뭔가 데이터가 예측 안 될 정도로 많이 폭증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야가 앞으로 이런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서비스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분야가 다 될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 IoT 쪽이 가장 많고요. 네. IoT라고 했을 때 연계되는 게 이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가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쌓였을 때 분석 역시 클라우드 환경에서 AI를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이제 궁극적인 완전히 진짜 IT가 완전히 서비스화되는 예, 맞습니다. 파이널 스테이지 같은데요. 그럼 우리 IT 하는 사람들은 뭐 하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구조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야 공사처럼 스마트 하신 분들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 뭐 해요? 그러면? 뭐 앞단에서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우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뭐 블라블라보다는 이론보다는 실제로 이제 이사님께서 수행하셨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여기 이제 국내에서 하신 사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 제조업입니까? 물류 쪽. 물류 쪽에. 네, 그렇죠. 자, 여기는 어떤 그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그룹사에서 그룹사가
그 M&A 형태 비슷하게 되면서 같이 쓰고 있는 IDC를 쓰고 있었는데 이 IDC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기존의 모 회사 쪽에 각 서버랑 IDC 상면이랑 네트워크를 쓰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기간이 한 2개월 정도밖에는 안 남아 있는 참 상태에서 매정하게 내줬네요. 예. 이 상태에서 야, 2개월이면 진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상면도 구해야 되고 서버도 구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구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CEO 분께서 그러면 우리는 클라우드로 가보자라고 결정을 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다음 그런 이관 그래도 마이션 할 때 맨 처음 이제 하게 되는 맨 처음 그 프로세스에서 맨 처음 하게 되는 스테이지가 어떤 스테이지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까? 고객사에 있는 서버 자원들 리스트를 먼저 보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세스먼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네. 서버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근데 이런 구조가요. 예. 여기 지금 엑셀로 잘 정리되어 있지만 이런 구조가 뭐 보통 고객사가 이런 걸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잘 안 돼 있나요? 일반적으로 만나보시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네. 정보들이 기입이 최근 게 없기도 하고 이 네네. 같은 포맷의 데이터가 다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달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각 그 담당자를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서버가 어떤 역할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사항을 파악을 하는데 네. 하다가 보면은 담당자도 이 서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서버들이 몇 개가 튀어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쪽 엔지니어가 서버에 접근을 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뜨고 있고 어떤 포트가 열려 있고 어떤 놈이랑 통신을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파악을 해서 고객사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 같은데요. 예. 이거는 그 락플레이스에서 전문가가 여기 담당해야겠네요. 예, 저희 쪽 엔지니어 네.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한 얼마나 걸렸습니까? 총 이 고객사 경우에는 한 40여 대가 있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풀데이로 한 3일 정도 3일 정도? 3명의 엔지니어가 네, 같이 네.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세스먼트를 한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어세스먼트를 하고 나서 투비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네. 설계를 하려면은 네. 클라우드인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대1로 서버 사이징을 하게 되면은 가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고객사 분께서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고객사 담당자랑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할지 미리 정하고 만약 사이즈에서 큰 부하가 발생이 됐을 때는 클라우드의 특징을 살려서 스케일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어세스먼트 단계가 끝났을 때 실제로 해봐야 되니까 고객사 분에게 그 우선순위가 낮은 서비스가 좀 낮은 등급의 서비스를 가지고 POC를 진행을 하고 네. 그 이후에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가게 됩니다. 네네네. 자, 여기서 뭐 이게 이제 2달짜리 프로젝트였지 않습니까? 예. 네. 요거 하시면서 뭐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뭐 시행착오 같은 거 뭐는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2개월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 프로젝트는 한 3개월 조금 더 넘게 되었고요. 그 정도면 양호한 거죠. 40여 대 중에서 거의 대부분 거의 한 8, 90%는 한 달 이내 거의 다 이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이한 시스템이 좀 하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었는데 이 부분이 HA로 구현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클라우드 쪽으로 가려고 하면 레거시의 HA를 가지고는 가지를 못합니다. 매니지드 SQL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준비는 안 돼 있고 강제로 HA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일단 구현은 아키텍처는 짰습니다. 짰는데 문제가 생겼던 게 퍼포먼스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DB 테이블을 쿼리를 던지는데 아마 풀 테이블 스캔을 좀 많이 하는 구조가 있어서 클라우드로 가다 보니까 온프라이스보다 서버가 좀 낮은 사양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원인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온프라미스 역시 동일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문제 예. 있었군요. 그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쿼리문 자체를 이 정도 있는 쿼리문에서 조금 더 붙이고 조금 더 붙이고 하다 보니까 풀테이블 스캔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게 발견이 되었고요. 네. 이 부분 로직을 고쳐야 되는데 담당자분이 아직까지 전체를 다 알지를 못해서 고치지를 못하고 이 DB 서비스만 그냥 온프라미스로 그대로 이용을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결론을 좀 지었습니다. 완전히 다 가진 않고. 예. 네. 테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검증은 어떻게 보면 마이그레이션 할 때 네.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풀덤프를 떠서 다시 임포트를 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업무 시간 위에 그 실제 업무 담당자들이 워크플로우를 한번 태워보고요. 네. 그게 테스트 단계에서 먼저 구간 테스트랑 비즈니스 로직 전체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진행에서 문제가 없었을 때 특정 시점에서 이제 컷오버를 하죠. 컷오버를 해서 하루 정도를 실제 업무를 돌려보고요. 그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지 클라우드 엔지니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각 담당자 엔지니어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롤백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을 때 실제 고객사랑 협의해서 고 라이브 형태로 네. 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할지 그렇게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을 한 다음에 예.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쪽에 이제 그 운영자라든지 IT 쪽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좋아진 점이 뭐가 있었나요? 가장 먼저 좋아진 부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IDC로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네, 좋았었고요. 그리고 백업 자체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스냅샷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네네. 생겼을 때 그 스냅샷을 이용을 해서 바로바로 응대가 가능했고 백업의 형태는 스냅샷 형태가 1차적인 형태 그리고 레가시 형태의 데이터 백업도 2차적으로 받고 있어서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롤백이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게 네네. 좋은 점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 어떤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전문 기업을 선정할 때 전문 기업이 어떤 점을 좀 제일 봐야 된다 보십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경험입니다. 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부분이 상용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은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응대 그리고 엔지니어링 파워가 얼마만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역시 그 U2L처럼 스냅샷을 떠서 뻥 갈 수 있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클라우드라고 하면 모든 서비스가 그냥 단순하게 이중화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만나 뵈었었는데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리호스팅 단계 그리고 리팩토링, 리아키텍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리빌드까지 이 단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많은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는 게 우리가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도입에 대한 거버넌스를 많이 묻습니다만 이 단계를 어떻게 보면 4단계로 기준을 해서 고객사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동반 파트너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실력 있는 파트너 같이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또 기업은 기업대로 그거에 관련된 노하우를 좀 내재화시키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예. 맞는 어프로치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